어떤 잘 알려진 단일단계 반응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NO2라고 이제 이산화질소가 있고 CO 얘 이름은 일산화탄소죠. 이 둘이가 반응을 하면 일산화질소와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얘가 반응물이고 얘가 생성물인 거지. 그래서 얘를 연력학적으로 분석해 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에너지 도표를 그려보았습니다. 그래서 반응물 쪽에 있는 NO2와 CO의 루이스 구조도 그려놨고요. 생성물인 NO하고 CO2의 루이스 구조도 그려놓았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때 델타 HR이 뭐죠? 이게 뭐죠? 바로 반응 엔탈피잖아. 이 반응 엔탈피를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반응 엔탈피를 구할 때 우리가 뭘 활용할 수 있느냐? 바로 BE라고 하는 녀석을 활용할 수 있죠. BE가 멍미, BE가 멍미, 뭐 줄임말? 바로 결합 에너지, 본드 에너지죠. 그래서 결합 에너지를 활용해서 반응 엔탈피를 구할 수가 있다고요. 이건 예전에 연력학 할 때 했었으니까 절대 까먹으면 안 되고요. 근데 결합 에너지로부터 반응 엔탈피를 구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든 생성물 이거 봐 이거 모든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에서 모든 생성물 결합 에너지를 빼서 표현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모든 반응물 결합 에너지에서 모든 생성물 결합 에너지를 빼라. 그래서 이렇게 구하라고 하는 건 수능 기출에서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이 경우 모든 반응물, 모든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가 하필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가 여기에 구체적으로 데이터에 나와 있다 이런 말이야. 아시겠어요? 여기에 있는 산소 질소 결합 에너지는 222, 이중결합은 607, 삼중결합은 1075. 알겠죠? 얘네들이 나와 있다 이런 말이야.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이 모든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를 얘네를 다 더하면 그 값이 여기에 있는 1904 정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생성물은 질소산소 이중결합에 탄소산소 이중결합이 나타나거든. 근데 그 이중결합이 몇 번 나타나? 2번 나타나지. 그래서 여기다가는 2배를 해서 계산을 해주는 거야. 그럼 이때 이 녀석의 결합 에너지는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2129가 되지. 그러면 이때 반응물 전체의 결합 에너지에서 생성물 전체의 결합 에너지를 빼준 것. 그게 바로 이 반응의 반응 엔탈피가 된다 이런 말이야. 그 값이 대략 이 정도고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거지. 아시겠죠? 뭐 지금 하는 논의에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건 마이너스인 것으로 보아 이 녀석은 발열, 흡열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발열이구나.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력학적인 분석을 해 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반응 에너지를 반응 에너지란다. 결합 에너지를 완전히 공급을 해서 이 결합도 잘라, 이 결합도 잘라, 이 결합도 잘라. 무슨 말 알겠어요? 다 잘라버리면 모두 다 무슨 상태가 되지? 결합을 다 잘라버리면 모두 다 무슨 상태가 되지? 원자 상태가 되지. 그래서 지금 여기에 가상 상태라고 해서 질소도 산소도 탄소도 누구도 결합을 이루지 않은 완전한 원자들을 표기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결합을 다 잘라가지고 원자로 만든 다음에 원자를 다시 결합시켜서 생성물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때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자, 요거 다 썼죠? 썼죠? 요 계산이 썼어요? 지금 다.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건 바로 뭐냐? 반응물 전체를 원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비용이 너무 크게 들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얘를 완전히 원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잘 봐요. 이 값 어때? 작은 값이야, 큰 값이야? 엄청나게 크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심지어 생성물 쪽 만약에 역반응이 일어난다고 쳐도 이 값은 어마어마하게 크지. 심지어 더 크지.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의 발열량은 225인데 원자화 시키기 위해서는 그거의 대여섯 배 이상의 에너지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합리적이에요? 불합리해요? 불합리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기존 결합을 재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변할 것, 그러한 결합의 에너지 변화만 고려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살펴볼까요? 어쨌거나 얘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얘가 이렇게 될 거라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요 질소하고 산소 결합은 이건 거의 유지가 될 거고 이것도 거의 유지를 시킨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왜? 질소 산소 결합이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그 다음에 탄소 산소 결합이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완벽하게 같다는 게 아니라 어쨌건 그 결합이 유지될 거란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때 우리는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요 질소하고 산소 요 사이의 화학결합, 요 산소하고 탄소 요 사이의 화학결합, 이게 새롭게 쪼개지고 요게 새롭게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면 요 둘이만 남은 생성물, 이게 새롭게 결합한 생성물, 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물론 그 사이에 구체적인 메커니즘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이게 훨씬 더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상태, 우리말 번역으로는 전이 상태, 영어 표현으로는 트랜지션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전이 상태고요.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얘기 이제 2. 그래서 어떻게 각 상태에서 전이 상태까지의 에너지를 뭐라 한다? 활성화 에너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활성화 에너지라는 개념 있죠? 그게 여기서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활성화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알겠죠? 그게 실제 실험적으로 측정을 해본 결과 얼마더라? 132 정도가 된대요. 132. 이게 바로 뭐겠어요? 활성화 에너지는 활성화 에너지인데 forward, 정반응 활성화 에너지가 되는 거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에너지 차이도 있겠죠? 자, 얘는 어떻게 계산해 주면 되겠어요? 132 더하기 225 해주면 되겠죠. 그럼 대략값이 얼마야? 357 무슨 말 되겠어요? 얘는 뭐가 되겠어? 활성화 에너지는 활성화 에너지인데 역반응 활성화 에너지가 되는 거지. 아까 얘기했던 컨셉 있죠? 그래서 반응열은 정반응 활성화 에너지 빼기 역반응 활성화 에너지라고 했는데 그걸 여기서 언급해 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되겠죠? 그러면 이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저 앞서 2보다 그 비용이 많아졌어요? 훨씬 작아졌어요? 그 비용이 훨씬 작아진 거다. 이런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아까는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1904였잖아요. 근데 그게 132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2100이었잖아. 350이면 된다 이런 얘기지.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앞서보다는 훨씬 합리적인 반응이라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때 여기서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그리고 그 전이 상태에서 나타나는 가상적 물질을 전이 상태를 활성화 착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활성화 착물을 영어 표현으로 activated complex라고 쓰는 겁니다. 지금 주어져 있는 요거 있죠? 요거를 activated complex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활성화 착물이라고 하고 이것은 명확한 루이스 구조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이건 막 없어지려고 하고 이건 막 새로 생기려고 하는 거니까 뭐 된 것도 아니고 끊어진 것도 아니고 뭐 애매한 상태라서 루이스 구조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반응 속도론에서 전이 상태라는 말을 쓸 텐데 그 전이 상태라는 개념이 이런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거고 그 전이 상태에서 발견되는 물질을 뭐라고 부른다? Activated Complex라고 한다. 이게 반응 진행을 설명하는 조금 더 합리적인 표현인 것 같다 이런 얘기인 거지. 그러면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라는 것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시마이 데스.